수학의 정석 17장 직선의 방정식의 두 번째 단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위치 관계는 기본적으로 평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번 평을 적어볼까요?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를 나타냅니다.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면보다 하나가 더 많은데요. 꼬인 위치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1차 연립방정식을 풀 때 가관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 때 하나의 근이 나오잖아요. 그 근이 바로 교점의 한 점, 교점의 x좌표, y좌표였던 거예요. 두 번째가 평행일 수 있습니다. 이 평행이란 말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교점이 없다, 해가 없다, 불능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가 일치가 있어요. 방정식도 일치하고요.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도 정확하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 직선의 모든 점이 해가 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부정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는 수직 조건을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수직 조건이 좀 특이합니다. 나중에 이제 탄젠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이 수직 조건은 중요하니까 별표를 해두면 됩니다. 자, 본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두 직선 밑줄 한번 가볼까요? 두 직선 y는 ax 플러스 b와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x, b 프라임의 위치 관계인데요. 보통 두 직선 1차 함수꼴이죠. 이런 꼴을 우리는 어떤 꼴이라고 하냐면 함수꼴을 표준형이라고 써요. 표준형 또는 함수꼴이라고 합니다. 함수꼴이라고 써요. 함수 형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함수 형태로 y는 꼴로 나타내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되는데 이 두 개의 직선이 교점이 있어요. 그 교점이 x좌표, y좌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여기 가관법을 쓰거나 또는 대입법을 사용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구했던 그 x좌표, y좌표, x값, y값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이 x좌표, y좌표였던 거예요. 자, 교점이 여기 중요한 게 빠졌네요. 교점이 x좌표, y좌표입니다. 이 별표를 하나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계수, 그래프, 연립방정식의 해 사이에는 다음 관계가 있다라는 거 밑줄 그어놓고요. 일단은 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다르다. 요 밑에 그림과 같이 보면 돼요. 1번의 그림은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인데 뜻은 뭐냐면 A가 기울기잖아요. A와 A'이 같지 않다. 즉 기울기가 다르다.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당연히 한 쌍의 해를 가지겠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평행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치는 아닌 거예요. Y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평행하다 라는 뜻이고요. 평행하니까 당연히 2번 그림을 보면 여기 만나지 않잖아요. 해가 없다, 불능이다 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불능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쓸 거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그죠? 그러면 해가 당연히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정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네 번째가 이제 수직 조건인데요. 이건 별표를 두 개를 해놓고요. 일단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우리는 수직이다 표현을 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요. 잘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 4번 이 그림도 별표를 한번 해놓고요. 요에 대해 이유는 뒤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본문에서 다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표현했던 건 함수꼴로 표현한 거를 표준형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번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t 프라임 이퀄 0의 위치 관계인데 이런 꼴을 뭐라고 하냐면 적어보세요.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형이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배우게 될 건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꼴을 y는 꼴로 주어지는 거 있죠. y는 꼴로 주어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림차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a, b, c 개수가 모두 0이 아니라는 표현이죠. 곱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모두 0이 아니다. 일 때
마찬가지로 계수, 그래프, 연립방정식 K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좀 이걸 알고 있으면 편한 게 뭐냐면 굳이 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도, 그러니까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기울기가 같지 않다, 기울기가 다르다. 그는 x의 개수의 b, 그다음 y의 개수의 b가 서로 같지 않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행 조건인데, 평행이라는 것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는 같은데 상수항의 b는 다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일치라는 것은 다 같은 거죠. 기울기도 같고 상수항도 같다, y절편도 같다. 그러니까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 b와 상수항의 b가 모두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수직 조건, 요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수직 조건은 뭐냐면 아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의 개수의 곱과 그 다음에 y의 개수의 곱의 합이 0이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꼴이 나왔는지는 뒤에 본문이 설명해 되니까 일단은 이 결과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두 직선 y는 ax 플러스 b와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의 위치 관계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평행하거나 또는 일치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페이지를 넘겨서, 자, 이런 위치관계는 이것도 밑줄 그어볼까요? 위치관계는 두 직선의 방정식의 개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자, 이렇게 개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직 조건인데요. 자, 수직 조건, 수직일 조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별표 3개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해놓고요.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직선은 y는 ax꼴, 즉 원점을 지나는 직선꼴이잖아요. 여기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 y는 ax와 y는 a 프라임 x가 수직이다. 그러면 이게 정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냐? 이제 그걸 한번 증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증명해 볼까요? 자, 여기 그림에다 별표를 일단 3개를 해두고요. y는 ax의 그래프와 y는 a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럼 수직으로 만나도록 직선을 그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x의 값이 1인,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을 잡는데 하나의 점은 a점은 y는 ax 위의 점, x의 값이 1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b점은 y는 a 프라임 x 위의 점, x의 값이 1일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랬을 때 삼각형 OAB는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삼각형 OAB도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죠?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죠? 자, 직각삼각형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요. 정리에 의해서 5a의 제곱 더하기 5b의 제곱은 ab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구원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니까 동량을 소거하고 계산하니까 a 곱하기 a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더라. 즉, 두 직선, 수직으로 말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더라. 이 증명 방법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보기 1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 두 직선이 있는데 평행 조건, 그 다음에 일치 조건, 수직 조건. 수직 조건만 한번 볼까요? 수직 조건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의 곱 a 곱하기 3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당연히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는 이제 일반형과 무슨 형이 있다고 그랬죠? 표준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표준형이란 말은 뭐냐면 언제 필요하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합니다.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이거 한번 적어주세요. 일반형과 표준형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해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꼴이 뭐냐면 표준형이에요. y는 ax 플러스 b. 2차식은 y는 a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거를 표준형이라 불러요. 일반형 그냥 내림차순으로 전개한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을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이렇게 일반형인데 일반형을 보통 표준형으로 바꿔서 우리는 기울기 y절편으로 문제를 푸는데 그렇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는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에요. 둘 다 0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가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t 이퀄 0과 그 다음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t 프라임 0의 위치 관계인데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왜 나왔냐면 일반적으로는 자 a, b, c가 a 프라임, b 프라임 식이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개수가 모두 0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왜냐하면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가 다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르다 이런 표현인데 요거는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이너스 많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고 이걸 한번 볼까요? b분의 a 이퀄 그 다음에 같지 않다 그 다음에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분명히 분모가 b였는데 b 프라임이었는데 갑자기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가 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통 분수는 대각선으로 곱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대각선으로 곱한다는 얘기는 분모의 최소공 배수를 양변에 곱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a b 프라임 같지 않다 a 프라임 b 이런 꼴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양변을 a 프라임으로 나눠주고 b 프라임으로 나눠준 거예요. 즉 양변 나누기 a 프라임, b 프라임 이 곱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 프라임분의 a 같지 않다. 그 다음 b 프라임분의 b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가 같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평행인 경우는 당연히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니까 x의 개수와 y의 개수는 같고요. 상수항은 같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자, 1차 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1차 하는 경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x의 개수의 b, y의 개수의 b, 상수항의 b가 모두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은 항상 별표를 해두세요. 이렇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전개해 주니까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양변에 b 프라임을 곱해 주겠죠. 이항에서 해 주니까 x의 개수의 곱 더하기 y의 개수의 곱이 0이구나. 합이 0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꼭 손으로 써가면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보기 2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평행 조건, 그 다음에 일치 조건, 수직 조건, 수직 조건, 요거만 밑줄 그어놓고요.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필수 예제 17-2번을 볼게요. 두 직선이 있습니다. 일단 직선에 밑줄을 긋고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AB 값을 구하여라인데요. 두 직선이 모두 점,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대입하면 이퀄이 성립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 y에다 1을 대입하면 AB 값을 구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 풀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2번은 두 직선이 모두 평행이죠. 그러니까 평행 조건은 이거를 풀 때 이 세 개의 직선을 모두 y는 꼴로 이제 그러니까 표준 요건을 바꿔서 풀어도 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죠. 평행 조건은 뭐냐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는 같지만 상수항의 b가 다르면 됩니다. 수직 조건은 더 쉽죠. 기울기의 곱이 그러니까 x의 개수의 곱 더하기 y의 개수의 곱이 0이다. 합이 0이다 라는 거고 일치 조건 따질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정석을 공부하면 항상 이렇게 굵은 글씨는 습관적으로 밑줄 그어두세요. 내가 알아도 이 평행 조건, 수직 조건, 그 다음에 일치 조건이 있는데 밑줄을 그어두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 정석을 보통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8번 이상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학습 효율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을 볼까요? 뭐 대입이니까 굉장히 쉽죠. 대입해서 첫 번째, 두 번째 AB에 관한 연립방정식 풀면 AB 값을 구할 수 있고요. 2번 평행 조건일인데요. 평행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 b는 같지만 상수항의 b는 같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식으로 먼저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a, b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면 a는 14, b는 5가 되겠고요. 수직 조건은 더 쉽죠. 수직일 조건은 x의 개수의 곱 더하기 y의 개수의 곱이 0입니다. 합이 0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조건, 두 개의 직선이 모두 수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B 값을 연립방정식 풀면
A는 14, B는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치 조건. 일치 조건은 X의 개수의 B도 같고 Y의 개수의 B도 같고 상수항의 B도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풀면 굉장히 간단하게 A, B 값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17-3번 유제를 볼까요? 직선 X 플러스 AY 플러스 B 1은 0. 이 직선이 직선 EX 마이너스 BY 플러스 1은 0과는 수직. 이건 수직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0과는 평행 조건입니다. 그러면 수직 조건, 평행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먼저 이 아래를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먼저, 수직 조건을 한번 써보세요. 수직 조건. 수직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즉, x의 개수의 곱 더하기 y의 개수의 곱이 0이다. 합이 0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2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 이 값이 합이 0이다. 이 조건이었죠. 당연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 b의 곱은 2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가 평행 조건이에요. 이 평행 조건인데 일단 여기서는 이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요 b x y의 개수 b 3이 0이어도 되느냐 이걸 먼저 판정해야 돼요. a가 0이어도 되느냐? b 3이 0이면 a도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수직 조건도 흔들리고 맞지 않고 해서 b-3이 0이 되면 안 돼요. b-3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일단 평행 조건 한번 볼까요? 자, b equal 3이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평행 조건은 뭐였냐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같지 않다라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x의 개수 1분의 1입니다. 자, equal 그 다음에 y의 개수까지는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3분의 a 요까지는 같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는 같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1분의 1 됐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푸는 거예요. 어차피 1과 마이너스는 같지 않으니까 이 부분만 풀면 되겠죠. 그러면 넘기니까 분모의 최소 배수를 곱한다 또는 어떻게 곱한다 그랬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최소 배수를 곱하는 방법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런 제 이항에서 푸니까 a 플러스 b는 3이 되잖아요.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 a, b는 어떤 방정식? 그러니까 실수 t에 대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a 플러스 b t 플러스 ab 0.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이제 많이 풀었잖아요.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이퀄 0. 자, 그럼 이건 인수분해 됩니다.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이퀄 0이 돼서 두구는 1,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2거나 또는이에요. 또는 이번엔 a가 2이고요. b가 1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